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회의실 바닥에 새우며 들었다. 김태진은 아직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노트북을 열었다. 그의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단정했다. 일본 본사에서 온 슈퍼바이저 사토 요시히로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정확한 발음, 단단한 표정, 그리고 매끄럽게 빗어 넘긴 머리. 모든 것이 완벽함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남자였다. 오늘 계약서 번역본 준비됐습니까? 사토의 한국어는 매끄러웠지만 억양에는 무심한 오만이 배어 있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넘겼다. 네, 여기 있습니다. 어제 밤까지 검토했습니다. 사토는 페이지를 넘기며 단 한 줄을 읽자마자 미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예의가 아닌 비웃음이었다. 이 단어, 협력 대신 제휴? 발음도 틀렸군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요? 회의실이 잠시 얼어붙었다.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혜진의 귀끝이 붉게 물들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수정 표시가 된 문장을 다시 바라봤다. 협력, 시의 리과 제휴, 티이시. 일본어로는 모두 협업을 의미하지만 계약 문맥에 따라 뉘앙스가 달랐다. 그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토의 자존심 앞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작은 실수들이 회사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걸 아시죠? 사토는 냉담하게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동료 하나가 다가와 속삭였다. 혜진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일본 본사 사람들이 워낙 까다로워요. 그는 얇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실수는 제 몫이니까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웃음은 오래 남았다. 퇴근 후 그는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커피 향이 퍼지는 어두운 공간에서 그는 계약서를 다시 열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제휴라는 단어를 오래 바라보다가 원문 일본어 계약을 다시 번역했다. 거기엔 공동 책임 및 손실 분담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협력은 단순한 협업을 뜻하지만 제휴는 법적 책임을 나누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사토가 틀렸던 것이다. 하지만 내일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의 머릿속엔 회사의 계급, 체면, 그리고 침묵의 규칙이 떠올랐다. 그는 화면을 닫고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창밖의 불빛이 반짝였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냉정했고 그 안에서 그는 작지만 단단한 결심을 세웠다.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 진실은 드러난다. 다음 날 오전 회의실의 공기는 더 차가웠다. 본사와의 영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사토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완벽했고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맞춰 숨을 고르듯 앉아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는 밤새 고쳐둔 번역본을 별도의 폴더에 저장해 두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일본 본사의 법무 담당자가 말했다. 이번 계약의 제3항, 손실 분담에 관한 부분이 모호합니다. 사토 씨,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토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예, 제휴 관계이므로 손실은 공동으로. 그 순간 화면 너머에서 담당자가 말을 끊었다. 잠시만요. 원문에는 협력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휴로 번역되면 법적 책임 구조가 달라집니다. 회의실 안이 일순 정적에 잠겼다. 사토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미묘하게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문서를 넘기며 눈동자를 흔들었다. 그럴 리가. 그때 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어제 번역했던 초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사토는 잠시 머뭇거리다 손짓했다. 보여줘요. 혜진은 수정되지 않은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협력관계, X의 리 관시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일본 측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만약 제휴로 남았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쪽이 불리했을 겁니다. 사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영상 속 본사 담당자가 덧붙였다. 이번 수정은 한국지사 덕분에 큰 손실을 막았습니다. 특히 김태진 씨, 세심한 검토 감사드립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사토는 고개를 숙였다. 그가 처음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이 아닌 부끄러움이 섞인 낮은 음성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직원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태진은 문서를 정리하며 잠시 멈췄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제보다 단단해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토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사토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태진은 짧게 말했다. 저도 처음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 속엔 비난도 자랑도 없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사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다. 부끄러움, 인정, 그리고 약간의 존경.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정확함, 기억하겠습니다. 태진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사토는 아무 말 없이 태진의 책상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진짜 실수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태진은 그 메모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회색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다. 오후의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사무실 안은 적막했다. 사토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에는 어제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대신 무겁고 조용한 후회가 흘렀다. 그는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었다. 반면 태진은 묵묵히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다. 그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동료들은 속삭였다. 이번엔 완전히 뒤집혔네. 그래도 저렇게 담담할 수 있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서의 문장을 하나씩 확인하며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사토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커피 머신 앞에서 잠시 멈췄다. 잔에 뜨거운 커피가 채워지는 동안 그는 태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사토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술을 다물었다. 그 순간 태진은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인사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용서도, 자존심도, 거리를 지키는 예의도. 그날 저녁 회사는 조용했다. 야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태진은 마지막으로 계약서 원본을 정리하며 프린터 앞에 섰다. 종이 위에 찍힌 잉크 냄새가 은근히 퍼졌다. 그는 손끝으로 문서의 끝을 다듬으며 속삭였다. 이 일로 그도 변할 수 있을까? 프린터 옆 창문으로는 도심의 불빛이 보였다. 그 빛은 마치 각자의 삶처럼 조용히 흔들렸다. 그때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사토였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직 남아 있었습니까? 태진은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요.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토가 말했다. 오늘 일은 나에게 큰 교훈이었습니다. 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모두에게 그런 날이 있죠. 하지만 사토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압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떨어졌다.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토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한결 느렸다. 사토가 떠난 뒤 태진은 자리로 돌아왔다. 창밖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한숨처럼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이다. 그 말은 책상 위에 남은 따뜻한 커피잔처럼 오래도록 남았다. 며칠 후 본사로부터 공식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짧았다.
한국지사의 정확한 검토에 감사드립니다. 메일 하단에는 사토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는 본사 담당자에게 보낸 보고서에 태진의 이름을 직접 포함시켰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사무실은 잠시 술렁였다. 사토 씨가 직접 썼대.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태진은 담담했다. 그는 모니터를 닫고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블라인드 사이로 햇빛이 새우며 들었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점심 무렵 사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태진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직원들이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사토가 말했다. 김 대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단단했지만 이제는 인간적인 온기가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사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의 판단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건 일과는 다릅니다. 그의 시선이 창문 쪽으로 향했다. 회색 하늘 아래 서울의 거리들이 작게 보였다. 일본에서는 체면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면을 지키려다 진실을 잃는다면 그건 더 큰 부끄러움이죠. 태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누군가가 저를 바로잡아 줬죠. 그래서 이번엔 제가 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사토는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의 침묵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죠. 태진은 웃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말보다 행동이 오래 남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부드럽게 변했다. 사토는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그 손에는 위계도 오만도 없었다. 태진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악수했다. 그 순간 어제의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사토가 회의실을 나서자 그는 직원들에게 가볍게 인사했다. 그는 이제 상사가 아니라 동료처럼 보였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사람들은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지만 마음 한켠이 달라져 있었다. 퇴근 무렵 태진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토와 마주쳤다. 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순간 서로의 존중이 오갔다. 문이 닫히기 전 사토가 조용히 말했다. 다음 주 회의에는 당신이 발표하십시오. 태진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사토는 미소 지었다. 당신의 정확함을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하니까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그날 밤 태진은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멈추고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정직은 결국 길을 밝힌다. 며칠이 지나고 회사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차이는 분명했다. 사람들이 복도에서 마주칠 때 눈을 피하지 않았다. 회의실의 공기도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그 중심에는 김태진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늘 같은 속도로 일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 속엔 이전과 다른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 존중은 박수나 칭찬이 아닌 침묵의 형태였다. 누군가가 프린터 앞에서 서류를 떨어뜨리면 태진은 말없이 다가가 주워주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손끝엔 따뜻함이 있었다. 사토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이전의 자신이었다면 그런 장면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태진의 태도 속에서 배움을 찾았다. 강함은 소리로 드러나는 게 아니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토는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다. 김 대리, 같이 식사하겠습니까?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말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회색 하늘 아래 그들의 발소리는 일정한 박자로 맞춰졌다. 식당에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사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국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익숙해지셨습니까? 이제 조금요.
하지만 아직도 한국인의 침묵은 어렵습니다. 태진은 조용히 웃었다. 침묵이 때로는 존중입니다. 말보다 무게가 있을 때가 있죠. 사토는 그 말을 곱씹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게를 이제야 느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식당 창가로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은 두 사람의 얼굴에 부드럽게 닿았다. 사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일본식 질서를 좋아했습니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때로는 그 질서가 진실을 가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들었다. 질서는 틀림이 아니라 기준이죠. 하지만 기준이 사람보다 앞설 때 모든 건 흐려집니다. 그 말에 사토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참 묘한 사람입니다. 조용한데 마음속에는 소리 없는 힘이 있네요.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회색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토는 계산대 앞에서 먼저 지갑을 꺼냈다. 오늘은 제가.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는 예의였지만 그 안엔 상호 존중이 있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사토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다. 언젠가 나도 저 사람처럼 조용한 힘을 갖고 싶다. 사토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회의 전 그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의 의견을 묻고 천천히 듣는 법을 배웠다. 그 변화는 회사 전체에 잔잔하게 퍼져갔다. 요즘 사토 씨,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대답했다. 김 대리 덕분이래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이었다. 어느 날 오후 본사에서 새로운 계약서가 도착했다. 이번엔 금액도 크고 조건도 복잡했다. 사토는 문서를 받아들고 곧장 태진의 자리로 향했다. 이번 계약도 같이 검토합시다. 태진은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둘은 회의실에 앉아 나란히 문서를 펼쳤다.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다. 사토는 번역된 문장을 하나씩 읽었다. 이 부분은 표현이 미묘하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동 부담보다는 상호 분담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유는요? 공동은 강제성을 내포하지만 상호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사토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언어를 마치 사람처럼 다루는군요. 단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공감이 쌓였다. 둘 사이엔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닌 배움의 흐름이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젊은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서류를 떨어뜨리며 허둥댔다. 사토는 예전 같았으면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실수하니까. 그 말에 신입사원의 어깨가 풀렸다. 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토는 태진에게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 일본 본사 미팅에 함께 갑시다. 저도요?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태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멈춰 섰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늘 그랬듯 말보다 마음으로 승리했구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태진의 눈가가 따뜻해졌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조용한 변화는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다. 도쿄 본사 출장을 앞둔 주간, 회사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준비에 분주했지만 분위기는 조용했다. 사토와 태진은 함께 보고서를 점검하고 있었다. 사토는 문서의 세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며 말했다. 이번 발표는 당신이 주도합니다. 준비됐습니까? 태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완벽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는 단지 실수를 만회한 직원이 아니라 이제 사토의 신뢰를 등에 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신뢰는 무겁고 동시에 위험했다. 출국 전날
저녁 무렵 사토가 다시 회의실로 태진을 불렀다. 그는 의외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본사 이사 중 한 명이 내 보고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왜죠? 당신의 이름이 보고서에 너무 자주 등장한다네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무언의 경계가 있었다. 혹시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태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압니다. 사토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하지만 본사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경고 같았다. 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책상 위엔 계약서와 발표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창문 밖에 불빛이 깜빡였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손끝으로 이마를 짚었다. 다시 시작이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심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인천공항 출국장. 회색 정장을 입은 사토와 태진은 게이트 앞에 서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비행기 탑승 방송이 울릴 때까지 그들은 그저 서류 가방을 쥔 손끝만 보였다. 도쿄 도착 후 본사 회의실은 완벽한 질서 속에 있었다. 긴 테이블, 정돈된 의자, 그리고 차가운 공기. 사토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그러다 이사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한국 직원이 계약 검토를 주도했다죠? 사토가 대답하려는 찰나 그 이사는 냉정하게 덧붙였다. 본사 방침과 다른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순간 공기가 멈췄다. 태진은 손을 내리고 고개를 숙였다. 사토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판단이 없었다면 이번 손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결과론입니다. 이사의 말은 냉정했다. 조직은 체계로 움직이는 곳이지 개인의 감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토는 복도에서 잠시 멈췄다. 그의 얼굴엔 익숙한 표정이 스쳤다. 처음 태진을 비웃던 그날의 표정과 닮은 그림자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두려움, 그리고 자책. 태진은 그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결과는 이미 증명됐습니다. 본사는 감정보다 명분을 봅니다. 그럼 우리는 명분을 만들어야죠. 그 말에 사토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잠시 빛이 스쳤다. 다음 날 아침 본사 건물 27층 회의실에는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다. 유리창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방울이 천천히 도시의 유리벽을 타고 흘렀다. 사토는 전날보다 훨씬 침착했다. 태진은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미 밤새 자료를 수정했다. 이번에는 결과보다 이유를 보여주기로 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사토는 천천히 일어섰다. 한국 지사의 제안은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언어의 정확함은 신뢰를 만듭니다. 김 대리는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군가 속삭였다. 그 이름 또 나왔군. 그러나 이번엔 아무도 비웃지 않았다. 사토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조직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신뢰로 유지됩니다. 그 말은 예상 밖이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발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다. 이미 사토가 대신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권위의 변화를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발표가 끝난 뒤 본사 이사는 고개를 숙였다. 좋은 시각입니다. 결국 결과가 우리를 설득시키네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논쟁을 멈추게 했다. 회의가 종료되자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눈빛은 겸손했고 그 옆에서 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오래 남는 인상의 미소였다. 회의실 문을 나서던 순간 한 일본인 부장이 태진을 불렀다. 김 씨,
잠시만요. 그는 손에 작은 명함을 들고 있었다. 언젠가 일본에서 일할 생각 있습니까? 태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직은요. 그럼 그때가 오면 이 연락처로 전화하세요. 명함에는 국제계약팀 디렉터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복도로 나오자 사토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짧게 물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냥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둘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둘의 모습은 닮아 있었다. 서로 다른 국적, 다른 나이, 다른 언어. 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로비에 도착하자 사토가 말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실수를 두려워할수록 진실은 멀어집니다.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하게 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개를 들지 않을 뿐이죠. 둘은 함께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우산 하나를 나눠 쓴 채 천천히 발을 맞췄다. 그 순간 웃음 대신 존중이 있었다. 비가 그치고 하늘 한쪽이 열리기 시작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주 서울 사무실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에는 존중과 동시에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제 김태진을 단순한 대리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인식의 변화가 새로운 긴장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오후 재무팀에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계약서 2차 검토 요청. 내용은 단순했지만 한 문장이 이상했다. 본사 담당자의 요청으로 일부 문구 수정. 그 문구를 본 순간 태진의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수정 요청은 자신이 검토했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곧장 파일을 열어 비교했다. 상호 분담을 공동 부담으로 바꾸는 제안이었다. 단어 하나 차이. 그러나 그 차이는 크고 깊었다. 공동 부담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한다. 그건 이전에 사토와 함께 바로잡았던 위험한 표현이었다. 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또 시작이군. 그의 손끝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보고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일정이 늦어진다. 하지만 서명하면 본사 결정이 그대로 반영된다. 퇴근 무렵 사토가 그를 불렀다. 이 부분은 그냥 승인합시다. 윗선의 요청입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흔들렸다. 사토 씨, 이 조항은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사토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본사 이사가 직접 지시한 일입니다. 태진은 조용히 물었다. 그래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김 대리, 세상은 옳은 말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무실 유리창에 빗방울이 길게 흘렀다. 그 소리가 대화의 끝을 대신했다. 퇴근 후 태진은 빗속을 걸었다. 손에는 수정된 계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다. 길 위에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흔들렸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가방을 열어 문서를 꺼냈다. 종이는 습기를 먹고 무거워졌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걸 그냥 두면 언젠가 누군가가 다칠 거야.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자신의 개인 메일로 회사 계약서를 전송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조용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사택에서 메시지가 왔다. 그 계약 그냥 승인하세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태진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그 표정엔 불안보다 확신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진실은 늘 대가를 요구하지.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사토는 출근하자마자 본사와의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태진은 옆자리에서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계약 수정안 승인 완료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화면 너머의 일본인 이사가 짧게 말했다. 좋습니다.
속도가 중요하죠. 통화가 끝난 뒤 사토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무거워 보였다.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매일 확인했습니까? 네. 어젯밤에 봤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더군요. 해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토의 입술이 굳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다.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본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계약 조항의 오류 발견. 이메일엔 단 한 줄의 문장이 더 있었다. 한국 측 번역본 확인 필요. 사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태진의 자리로 다가와 속삭였다. 혹시 당신이... 저는 원본을 보관했습니다. 그의 말이 조용히 떨어졌다. 사토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걸 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했습니다. 그 순간 사토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분노, 안도, 그리고 부끄러움.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를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진실을 믿었습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무겁게 박혔다. 그날 오후 사토는 본사와의 긴급 회의에서 태진이 보관한 원본 파일을 제출했다. 모든 것이 다시 검토되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본사 수정안이 잘못된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사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물잔이 들려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태진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토 씨, 이번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니요, 내 잘못입니다. 진실보다 체면을 먼저 생각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말 뒤엔 깊은 한숨이 이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들어왔다. 그 빛이 사토의 얼굴에 닿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단지 너무 올바를 뿐이지요.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동시에 고백이었다. 퇴근길, 두 사람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사토가 짧게 말했다. 다음 주 회의는 내가 빠질 겁니다. 당신이 대신하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젠 당신이 보여줄 차례입니다. 문이 닫히며 조용한 띵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처럼 들렸다. 월요일 아침 회사는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본사에서 공식 공문이 도착한 날이었다. 메일 제목은 단 3단어였다. 검토 결과 보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사토는 문서함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눈이 서서히 움직였다. 그 표정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사람들을 불렀다. 모두가 들어와 앉자. 그는 메일 내용을 낭독했다. 한국 지사의 원본이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약 수정 요청은 내부 실수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몇몇은 미묘하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다른 이들은 태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놀라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사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아직 문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다. 김 대리가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사무실 안에 긴 울림을 남겼다. 누군가 손뼉을 쳤다. 그리고 한 명, 또 한 명이 따라했다. 결국 박수 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그 박수 속에서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엔 박수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사토는 그를 따로 불렀다. 당신의 조심성이 회사를 구했어요. 하지만 본사 일부에서는 불편해할 겁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없습니까? 진실을 선택한 사람은 후회는 있어도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 말에 사토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엔 존경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한때 당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그 덕분에 더 강해졌습니다. 그 말이 나를 더 부끄럽게 하네요. 사토는 짧게 웃었다. 이젠 나도 배워야겠어요. 단어 하나에도 진심을 담는 법을. 그날 오후 태진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그 실수를 고치지 않는 마음이지. 그의 눈에 햇빛이 비쳤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지만 어딘가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마치 진실이 가진 빛처럼. 며칠 후 본사에서 감사 인사가 도착했다. 이번 사안에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짧은 이메일이었지만 그 문장 끝엔 한국지사 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라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다. 태진의 이름은 없었다. 동료 중 하나가 말했다. 이름이 빠졌네요. 다른 이가 덧붙였다. 그래도 모두가 알잖아요. 누가 했는지. 그 말에 태진은 미소 지었다. 이름이 없어도 진실은 남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홀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토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섭섭하지 않습니까? 조금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요? 칭찬은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행동은 기록에 남으니까요? 사토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나는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 웃음을 후회합니다. 그 웃음 덕분에 제가 말 대신 행동을 배웠습니다. 그럼 서로에게 필요한 실수였군요. 둘은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엔 과거의 그림자 대신 이해가 있었다. 그날 저녁 회사 옥상에서 태진은 혼자 커피를 마셨다. 하늘은 어두웠지만 바람은 맑았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도시의 불빛을 보았다. 각자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마치 사람들이 가진 진심처럼 제각각의 온도를 품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사토가 올라왔다. 여기 있었군요. 조용해서 좋네요. 사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로 본사에서 저를 도쿄로 복귀시키려 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떠납니다. 그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요. 좋은 이별은 배움을 남기니까요.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커피 향이 멀리 흘러갔다. 사토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침묵은 내게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혜진은 낮게 대답했다. 당신의 변화는 저에게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사토는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어 있겠죠.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까지 서로 잊지 말죠. 사토가 내려간 뒤 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 줄기 별빛이 구름 사이에서 비쳤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름이 없어도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다. 그의 표정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편고는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사토의 송별식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진행됐다. 작은 회의실에 몇 명의 동료들이 모였고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케이크와 커피가 놓여 있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수가 이어졌지만 길지는 않았다. 사토는 미소를 지었으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순서에 따라 한 사람씩 악수했다.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마지막에 태진 앞에 멈췄을 때 공기의 결이 바뀌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사토가 말했다. 이별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태진이 대답했다. 조용한 이별이 진짜 이별이니까요. 사토는 웃었다. 당신의 말에는 늘 답이 있군요. 아니요. 그냥 듣는 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인사처럼 깊었다. 사토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내 개인 연락처입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혜진은 그 봉투를 받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세요. 내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빚진 겁니다. 그 말에 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봉투를 받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안엔 명함 한 장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남는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사토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혜진도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사토의 뒷모습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 순간
태진의 마음 한켠이 비어졌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슬픔이 아니라 평온이었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회의실 벽을 물들였다.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사람은 떠나도 배움은 남는다. 며칠 뒤 그의 자리엔 새로운 상사가 배정되었다. 젊은 일본인 매니저였다. 그는 태진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진은 미소 지었다. 네, 함께 잘 해봅시다. 그는 느꼈다. 이제는 누가 상사인지, 누가 부하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앞에선 직급이 의미를 잃는다. 그 사실이 사토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몇 달 후 본사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내려왔다. 이번엔 한국지사가 중심이 되는 계약이었다. 책임자는 김태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회의실의 맨 앞자리에 앉았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이제 그는 예전처럼 작고 조용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웃음이 남아 있었다. 발음도 틀렸군요. 그 말이 지금은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로 변해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젊은 직원이 발표를 했다. 그는 긴장한 듯 종이를 떨어뜨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서류를 주워 주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 말은 과거의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 같았다. 회의 후 신입사원이 다가와 물었다. 선배님은 항상 침착하시네요.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실수를 고치면 경험이 되고 감추면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 말에 신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퇴근 후 태진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오래된 메모를 발견했다. 사토가 남긴 문장이었다. 진짜 실수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그 메모를 조용히 펼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빛바랜 종이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확신했다. 말보다 행동, 성과보다 진심. 그게 진짜 승리다. 며칠 후 본사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다. 한국지사의 안정적인 계약 성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이 이미 기록이었으니까. 그날 밤 그는 퇴근길에 우산을 접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웃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존중으로 끝났네. 멀리 도쿄의 한 건물에서도 사토는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커피를 들고 이메일 하나를 열었다. 한국지사 김태진의 보고서 훌륭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입께도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과거의 웃음과 달랐다. 이젠 오만이 아닌 존중이었다. 비는 천천히 멎어가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사이로 두 사람의 마음은 국경을 넘어 같은 평온으로 닿아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은 서울은 밝고도 고요했다. 회사 앞 가로수에는 새 잎이 돋았고 그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김태진은 출근길마다 습관처럼 회의실을 스쳐 지나갔다. 그곳은 그에게 특별한 공간이었다. 처음 웃음을 들었던 자리이자 처음 인정받은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젊은 신입이 물었다. 대리님, 계약서 검토할 때 왜 그렇게 단어 하나에 신경 쓰세요? 태진은 잠시 미소 지었다. 단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니까요. 마음이요? 네. 글은 눈으로 읽지만 단어는 마음으로 느껴요. 그 말에 신입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태진의 눈빛은 멀리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을 잊지 못했다. 사토가 웃던 그 순간, 그 웃음 뒤에 숨은 오만함과 그 후에 찾아온 부끄러움과 존중까지 모든 게 하나의 문장처럼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점심시간
그는 홀로 옥상으로 올라갔다. 커피를 마시며 도시를 내려다 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바람의 리듬이 묘하게 어울렸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일본 번호였다. 모치모치 키무산 데스카? 익숙한 목소리였다. 사토 씨?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그럭저럭요. 하지만 당신이 그리워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웃었다. 저도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회의, 그 말, 그 눈빛까지. 그때 나는 틀렸어요. 틀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틀림을 고치는 용기죠. 그래서 지금은 당신처럼 일하려 합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느꼈다. 사토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때 당신이 쓴 단어, 협력. 이제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계약의 단어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였죠. 통화가 끝나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흘렀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대화의 마지막 문장처럼 따뜻했다. 그날 오후 그는 책상 위에 새로운 계약서를 펼쳤다. 페이지 맨 위엔 굵게 적혀 있었다. 상호 신뢰 협약서.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번엔 누가 고쳐주지 않아도 완벽했다. 몇 달 후 사무실의 벽에 새 액자가 걸렸다. 본사 우수 계약 프로젝트, 한국지사. 혜진은 그 앞을 지나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동료들이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표정엔 자부심보다 평온이 있었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회의실의 큰 화면에 일본 본사 대표가 나타났다. 이번 프로젝트 훌륭했습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덧붙였다. 한국지사 김태진 씨, 당신의 성실함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저 모두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다만 함께한 팀의 결과입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겸손도 실력의 일부죠. 화면이 꺼지고 조명이 꺼졌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 속삭였다. 그 사람 정말 변하지 않네. 퇴근 후 태진은 지하철역 근처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작성했다. 파일 제목은 마지막 문장, .doki x. 그 안에 그는 짧게 썼다. 존중은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그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각자의 우산 아래로 사라졌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카페 문을 나서려는 순간 바로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일본어로 말했다. 협력은 신뢰에서 시작된다. 그 말에 태진은 멈추어 섰다. 뒤돌아보니 젊은 일본인 직원 2명이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누군가가 그 단어를 배우고 있구나. 거리엔 봄비가 부드럽게 내렸다. 그는 우산을 펼치지 않고 걸었다. 비가 얼굴에 닿는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사람들이 서두르고 차들이 지나갔지만 그의 걸음은 느렸다. 비 속의 도시는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문장을 되뇌었다. 단어는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비 속으로 사라졌다. 몇 해가 흘렀다. 회사는 커졌고 사람들도 바뀌었다. 하지만 김태진의 자리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책상, 같은 노트북, 같은 커피잔을 썼다. 겉으론 그대로였지만 그의 안에는 깊은 고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그는 팀장이 되었다. 젊은 직원들이 그의 주변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회의 전 한 신입이 다가와 물었다. 팀장님, 문장 하나 바꿔도 될까요?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왜 바꾸고 싶습니까? 좀 더 세련되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는 미소 지었다. 세련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진심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유리창의 햇살이 반사됐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수년 전 사토와 함께 서 있던 그 회의실이 떠올랐다. 그때의 자신은 작고 서툴고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때보다 조용했고 단단했다. 회의가 시작됐다. 젊은 직원이 발표를 이어갔다. 이번 제안서는 일본 측 파트너와 협력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그 단어, 협력. 태진의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발표 화면을 바라봤다.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 문장은 완벽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 단어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이다. 발표가 끝나자 그는 박수를 쳤다. 좋습니다. 단어 하나에도 마음이 보이네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회의 후 젊은 직원 하나가 물었다. 팀장님, 왜 그 단어를 그렇게 아끼세요?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단어 하나가 사람의 관계를 바꿨으니까요. 누구와의 관계였나요? 그는 잠시 웃었다. 옛 상사와의 관계요. 그리고 제 자신과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사무실 불을 끄고 홀로 남았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메모를 꺼냈다. 진짜 실수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그 글씨는 빛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여기 있네요, 사토씨.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빛은 오래된 기억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해 여름, 일본에서 초청 메일이 도착했다. 전직 협력 관계자, 기념식, 도쿄 본사. 메일 하단에는 작은 문장이 있었다. 사토 요시히로 부장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혜진은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묘한 감정이 일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선명했다. 며칠 뒤 그는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다. 기내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이 부드럽게 흘렀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기억 속의 회의실, 웃음, 그리고 비. 모든 장면이 한 줄의 시처럼 떠올랐다. 도쿄 본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 한쪽에 협력 10주년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 문구가 그에게 미소를 짓게 했다. 협력. 이제 그 단어가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행사장은 고요했다. 사토는 흰 머리가 약간 섞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비쳤다. 정말 와주셨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늘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당신의 문장을 가끔 떠올렸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공기의 흐름마저 느껴질 만큼 고요했다. 사토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나는 당신을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단어 덕분에 회사가 달라졌습니다. 그 단어가 아니라 그 마음 덕분이죠.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쿄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사토가 말했다. 당신이 떠난 뒤 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회의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법을 배웠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다시 배웠죠. 저도 변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잠시 후 사토는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진심은 언어를 초월한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이 문장은 사토씨답네요. 아니요, 이제 당신답죠. 그들은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엔 경쟁도 거리도 없었다. 오직 감사만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쿄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졌다. 사토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을 만나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요. 그 말과 함께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모든 오해가 사라졌다.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존중뿐이었다.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단어는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 문장은 다시 한번 완전해졌다. 여름이 지나고 회사의 공기는 조금 느려졌다. 혜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주위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졌다.
신입사원들의 웃음소리가 복돼 퍼졌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인사팀에서 그를 불렀다. 팀장님, 이번 신입 교육 프로그램에 간견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요? 예. 후배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며칠 뒤 그는 간견 자료를 준비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단어 하나가 바꾼 인생. 그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메모를 읽었다. 진짜 실수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그 문장이 이번 강연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강연 날 회의실은 가득 찼다. 젊은 직원들이 눈을 반짝이며 앉아 있었다. 그는 단상 위에 서서 천천히 말했다. 저는 한때 협력과 제휴의 차이를 몰랐습니다.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웃은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 웃음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화면에 두 단어를 띄웠다. 협력 CLE, 함께 짊어지는 마음, 제휴 TC, 이익을 나누는 계산. 단어는 같아 보여도 그 안의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보다 그 단어를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누구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공간을 채웠다. 간견이 끝나고 한 신입이 다가왔다. 팀장님,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단어 하나라도 진심으로 쓰면 됩니다. 신입이 떠난 뒤 태진은 창문 너머의 하늘을 바라봤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마치 세대의 다리처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단어는 세대를 건너뛴다. 가을이 되었다. 바람은 서늘했고 나무 잎은 금빛으로 물들었다. 퇴근 후 태진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사토 요시히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엽서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엽서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가르쳐준 침묵, 이제 나도 배웠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토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태진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냈다. 그리고 엽서 뒤에 한 줄을 적었다. 당신이 가르쳐준 존중, 이제 제 후배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접어 가슴 안에 넣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그의 발치로 흘러왔다. 그는 그 낙엽 하나를 집어 들었다. 색이 발에 있었지만 모양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는 그 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속삭였다. 모양은 변해도 본질은 남는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운 신입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팀장님, 오늘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사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단어는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문장은 이제 완전히 그의 것이 되어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그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조용히 빛났다. 그 별빛 아래서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긴 여정의 문장이 하나 남아 있었다. 존중은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의 울림이다. 그 문장은 바람에 흩어졌고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